경제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보클래스. 안녕하세요, 고민지 조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범용 과장입니다. 과장님, 요즘 어딜 가나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정확하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향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 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 등 경제 주체들이 1년 후에 물가가 지금보다 2% 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경우 바로 이 예상하고 있는 2%가 향후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트나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상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격이 변화하면 물건값, 즉 물가가 올랐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 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관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하고 직접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하고 있죠. 소비자 동향 조사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매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잖아요. 경기나 생활 형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향후 1년 및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물가 전망에 대해 함께 조사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 통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의 조사 대상이 일반 소비자들이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의 전 품목 중에서 생필품 가격 변동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을 할 텐데 경제의 전반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매 분기마다 학계를 비롯해 경제연구소나 금융기관에 소속된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BI, 우리말로는 손익분기 인플레이션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런 BI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죠. 네, BEI는 채권 시장의 가격 정보를 토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국채에는 일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국채가 있고요. 물가의 변화에 따라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조정해 채권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해주는 물가 연동 국채가 있는데요. BEI는 국채 금리에서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뺀 차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각 10년물의 금리를 이용해서 향후 10년에 해당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추정에 이용되죠. BEI는 시장 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런데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BEI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BEI는 금융기관 등 시장 참가자의 투자 행태가 반영된 시장 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가 연동 국채 발행이 많고 시장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물가 연동 국채 발행이 많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한편 BEI에는 명목 국채 금리에 포함된 물가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물가 연동 국채의 거래량이 적은 데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해석에 유의해야 하죠. 또한 한국은행은 앞서 소개한 방법 외에 국제경제조사기관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사에서 국내외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 시장조사 분석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결과도 추가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조사형님이 한 회사의 근로자이고
내년에 물가가 2%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조사장님은 회사와 내년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단 물가가 2% 오르면 연봉을 최소한 2%는 올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올해와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물가 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임금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기업은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임금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라 생각한다면 원재료 가격 인상분까지 있을 테니까 그만큼 또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경제 주체들의 전망이 실제로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결국 실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 2%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로지역 등 주요국들도 대부분 2%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 가까울수록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물가 목표 수준에 안착되어야 실제 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에 안착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핵심 지표로 간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정책 수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생각하면 경제 주체들은 물가가 안정적일 때와는 다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 주체의 활동이나 향후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이나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수행할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거나 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진에 대응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기대 인플레이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주체인 일반인이나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파른 물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떤 수준인가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과 유로 지역 모두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올해 3월 기준 5.4%를 기록해 2008년 2분기 이후 최고치였고요. 유로 지역도 2021년 4분기 중 7.0%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물가 상승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미국 연준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강화를 위해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미 실물 경제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25bp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정책금리 결정은 25bp 단위로 소폭 조정하면서 그 효과를 점검해 나가는 베이비 스텝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 즉 빅스텝도 가능함을 시사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떤가요? 지난 3월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로 지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어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유가나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오늘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